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피 방안이 마련됩니다.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관련 조례안 통과로 앞으로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피 방안이 마련되게 되는 겁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오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8월 3일 서울안전통합상황실 풍수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고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에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서울기술연구원이 연구 목적보다 신기술 접수를 하는데 너무 치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마스크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졌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불필요하게 올라온 추경안이 많다고 질타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9월 2일 열린 2020년도 제4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개봉 철도구가 바닥판 교체에 본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했다가 근본 추경 예산에 대규모로 증액한 점을 들며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추경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불과 한 3, 4개월 앞에 일 아니에요, 그죠? 불과 3, 4개월 앞에 일을 1, 2억도 아니고 38억이 되는 돈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수립해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삭감해도 되겠죠. 서소문곡과 개축공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유지관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비용을 들여 개축해야 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설계비가 17억 9천만 원. 그다음에 철거 후에 신설할 경우 계약 공사비가 291억 원. 그래서 308억 9천만 원이 들어간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에서 꾸준하게 유지 관리를 해왔어요. 보수도 필요하면 했고. 근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16년도 9월에 용역 결과 철거를 안 하고 계속해서 신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에 나와 있죠. 이유가 뭘까요?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올해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서울 시내 도로 노면 파임이 곳곳에 많이 발생했음에도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빠른 보수와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물순환 안전국의 과도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질타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9월 2일 열린 2020년도 제4회 물순환 안전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도림천 복개철거 사업과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 저류조 설치 사업이 근본 추경을 위한 목적에 맞지 않게 지방채 발행으로 편성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코로나 추경입니다. 정말 다른 데는 다 지방채 발행 부분도 전부 다 감액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물국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추경의 목적이 맞지가 않아요. 추경을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추경을 합니까? 서남 탄천물 재생센터에 대해서는 직원과 임원 간 인건비 차이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공단 출범 시에 과도한
그 임원들에게 연봉을 책정해가지고 공단 구성원들과 또 서울 시민들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을 때 임원들의 연봉 책정도 객관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서남 탄천물 재생센터의 경우 현재 임원들의 평균 임금은 직원들보다 8배 이상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위탁 운영 중인 서남 탄천물 재생센터는 2021년 서울 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국가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미래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하수 처리 및 상수도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도 물관리 기술과 물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물산업은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 심화,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해 블루골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물기업인 GWI는 세계 물시장 규모가 2017년 기준 7,242억 불 규모로 연평균 4.2%씩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물을 마시기도 하고 음식을 할 때, 씻을 때, 빨래를 할 때 우리 일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인데요. 서울시가 물산업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물산업 발전을 위해 2018년 6월 물산업진흥법을 제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에 발맞춰 서울시도 세계 물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는데요. 특히 서울시, 서울시립대,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의 산학관이 연계하여 운영 중인 물재생기술 R&D 센터에서 물산업 핵심 기술을 연구하며 물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하수도 처리시설이 있고 103개의 물 관련 학과와 2,000여 명의 연구자가 있어 물산업 관련 연구 역량이 풍부합니다. 물산업 관련 연구 개발, 기술 혁신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의회는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함으로써 서울시를 글로벌 물산업 선진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첫발을 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해 5년 단위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물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물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유치해 시설 우선권과 사용료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물을 잘 관리하는 도시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물관리 기술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소 물기업 육성과 글로벌 물시장 선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됐는데요. 서울시의 물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안전 취약시설 14곳을 선정해 하반기 내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취약시설은 성북구 정릉천, 강동구 천호동 노후경계벽 등인데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미리 살펴 예방함으로써 생활 속 안전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